자, 또 주말에 그게 금요일이었죠.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동재는 기소하고 한동훈은 수사 중단해라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정말 황당하더라고. 간단히 말하면 한동훈은 자기 핸드폰 비번도 안 가르쳐주고 있어. 협조적이었는데 막상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별거 없더라라면 모를까. 그리고 검찰이 지금 이 이동재 관련해서 한동훈 관련해서 제시하지 않은 증거도 있어. 그거 갖고 총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숫자가요. 많게는 한 200명까지도 가능하대요. 그 중에서 골라요. 무작위로 고른다고 15명을. 15명이 나와가지고 뭐 11명이 찬성했네 반대했네 하는 거. 근데 수사심의위원회는 내가 봤을 때 최근에 이재용 이 기소하지 말라는 걸로 나는 그 생명 끝났다고 봐요. 저는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못 봤는데 왜 공개 안 하는지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수사심의위원들이 제대로 심사를 했다면 한동훈은 왜 이동재를 고소하지 않는지를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 그 결과대로 이동재는 구속하고 기소하는 게 맞고 한동훈은 수사 자체를 중단하는 게 맞다면 그러면은 한동훈이 왜 이동재를 고소하지 않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줘야죠. 근데 그거는 그런 이유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는 한동훈이 좋아요 이거잖아.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뭐 진중권 같은 사람은 니들이 수사심의 만들어 놓고 뭔 소리냐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수사심의위원회 개최하는 것도 사실은 윤석열이 결정한 거예요. 수사심의위원장도 윤석열 라인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수사심의위원들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친검찰에 가까운 인사들입니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무작위라고 해도 이게 수사심의위원을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 할 때 수사심의위원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친윤석열에 가까운데 문제는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시기도 그런 거예요. 한동훈에 대해서 소환조사 한 번 안 했어. 한동훈은 핸드폰 비밀번호도 안 가르쳐주고 있어. 수사를 방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한동훈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 한 번 안 한 상황에서 그렇다고 좀 수사를 안 했다고 보기에는 한번 출석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수사가 거의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수사가 좀 덜 된 상황에서 이거를 수사심의위원회를 뭐 열어가지고 기소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좀 힘들잖아요. 일반 국민은 수사심의위원회를 잘 모르잖아요. 저 이번에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좀 운영 지침 같은 걸 들여다보면 그냥 이거는 검찰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검찰청에 설치를 한다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위원장은 검찰총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간사는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으로 하고 이 사람이 위원 명부를 작성 관리하며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요거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이번 수사심의위원회에서 4단계에 걸쳐 가지고 진술 기회가 부여가 됐어요. 맨 처음에 그 정진웅 수사팀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다음 두 번째 이철 측 들어갔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이동재 측 들어갔고요. 네 번째 한동훈 측 들어가서 이렇게 순서대로 됩니다. 순서대로 되는데 이게 재판처럼 공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술하고 나가면 다른 사람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들을 수 없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후나님 말씀하신 대로 수사심의위원회는 전체적으로 150명에서 250명 이하의 숫자로 구성이 되는데 이거 지금 진행된 거는 현안위원회라고 그래요. 해당 현안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은 15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15명으로 구성되는데 10명 이상만 출석하면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15명이 다 왔대요. 그리고 위원장이 양창수라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근데 이 양창수라는 전 대법관인데 위원장은 현안심의위원회 바로 의장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어그러졌을 가능성도 상당히 큰 부분이 있고요. 되게 재밌는 게 그럼 내 측이 한 번씩 들어와서 진술했다고 했는데 진술 시간이 얼마냐면요. 30분밖에 안 돼요. 맥시멈 30분이고 30분 동안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얼마나 있느냐. 그러면 의견서는 얼마큼 제출할 수 있냐면요. 이게 다 여기 대검찰청 예규에 나와 있는데 A4 용지의 글자 포인트가 12포인트예요. 12포인트 제가 보통 10포인트 쓰는데 12포인트 쓰면 엄청 커지거든요. 그치? 거기다가 줄간격이 보통 우리가 120인데 200이에요. 그리고 몇 글자 못 들어가는데 30페이지를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나가라 이거고, 그리고 나서 이게 되게 웃긴 게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심의 의견서, 결과가 있는 심의 의견서를 누구한테 주냐면 해당 수사팀 주임 검사한테만 주고 여기 들어온 측들 신청인한테도 안 주게 돼 있어요. 그걸 주냐 안 주냐가 18조에 있는데 이 결과를 공개할 건지 말 건지, 공개 시기, 공개 방법, 그리고 신청인들에게 통지해 줄 것인지는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라고 해서 이번에 이철 측이랑 수사팀만 받고 나머지 사건 관계인들 한동훈도 못 받았고 이동재도 못 걔는 못 받은 관심 없고, 예, 아무도 못 받았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공개를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검사장 회의 상황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니네들 마음대로 다수의 의견이 니네 쪽이라고 말하지 말고 회의록을 공개해라. 그럼 끝나는 거 아니냐. 자신 있으면 공개해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공개 결정을 지들이 할 수 있어요. 현안위원회가. 근데 공개 결정을 얘네가 안 한 거고 당사자에게도 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공개 결정하라고. 공개를 해라.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하자.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그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람이 어찌됐건 간에 이번에 대검의 의견서 뭐 안 받겠다고는 했다지만 대검이 의견서까지 내면서 애매한 시점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어. 근데 그걸 사실상 구성하게 만들어준 결재권자가 윤석열이야. 근데 그 윤석열의 최측근이야. 사실은 이 사건은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한 사건이라는 일반적인 시각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시각. 수사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 기능을 작동하려면 같은 검사일 때만이 훨씬 더 강력한 어떤 처벌의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법을 지켜야 될 검사가 일개 언론사 기자랑 사실은 뭔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뭐 통화 기록도 있으니까 여러 차례 통화 기록도 있고 내용도 보면은 그런 식으로 뭔가 사건에 개입할 뉘앙스조차 주면 안 된다. 이건 당연히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딱 그거잖아요. 누가 봐도 윤석열이 자기 자신과 자기 측근을 보호할 목적으로 수사심의위를 열어서 그 수사심의위가 이 사건 기소도 하지 말라 그러면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작동할 거면 검찰은 왜 존재합니까? 그냥 검찰 없애고 수사심의위원회 딱 두고 빙고. 경찰이 이거 검토해 주세요 올리면 경찰에서 바로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로 이거 어때요? 이거는 기소 판단만 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왜 검사가 있고 왜 검찰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러니까 기소배심제나 뭐 그러니까 국민 참여재판 같은 걸 통해 재판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배심원 어떤 개념으로 초창기로 도입한 사실은 민주화의 산물 중에 하나인데 요거를 검찰이 악용하면 당연히 이건 수술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거를 검찰총장 직속으로 두면 안 되고 법무부 직속으로 둔다든가 이 구성을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이거는 대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당사자가 결정을 하고 이걸 열리는 것을 당사자가 결정을 하고 사실은 당사자에 대한 여론을 모으는 건데 그 수사심의위원이라고 하는 15명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거 보면서 아 요거 악용하면 이재용 기소하지 말라는 거와 똑같은 짓거리 하는구나. 그럼 당연히 이건 바꿔야죠. 이게 제도가 들어온 게 2017년도에 원래는 이제 직업마다 있었던 게 수사심의위원회였어요. 근데 이게 대검으로 올라온 게 2017년도였는데 이거를 고안하고 만든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걸 고안하고 만든 사람이 미래통합당의 김웅 의원이에요. 네, 이런 상황을 만들어놨고 이 얘기를. 근데 저는 이번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수사심의 현안위원회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수사팀한테 왜 한동훈 관련된 공모 증거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떠오른 거는 그 억울함의 아이콘 양배추 조세호 사건이라고 있어요. 네, 김웅국이 왜 안재욱 결혼식에 안 왔냐 이런 거예요. 네, 왜 안 오셨어요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그랬더니 조세호가 뭐라 그래요? 누군데요? 그러니까 안재욱이 누군지를 몰라요. 누구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아니 모르는 결혼식에 내가 어떻게 가냐 이거야. 이게 똑같은 건데 수사를 안 했는데 증거가 어디 있어요? 한동훈에 대한 증거를 내놔라. 왜 증거가 없습니까? 수사를 안 했는데 어떻게 했어?
이거는 뭐야? 핸드폰이 없는 사람한테 왜 전화 안 받아? 이런 거고, 시험 안 본 사람한테 왜 점수 왜 이래? 이러는 거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이 한동훈의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적인 한 장면이 양창수 그 수사심의위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그 검찰청에서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V자를 그렸어요. 저는 이 미친놈이네. 부분이 국민을 진짜 무시하는 그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윤석열이 이 사람한테 위원장을 하라고 해서 된 사람인데 이 양창수라는 사람은 완전히 친삼성입니다. 그냥 참 삼성의 법률 대리인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의 사람이고 이 사람의 과거에는 삼성 X파일 떡감 검사를 폭로한 노회찬 의원한테 유죄를 줬던 그렇지. 사람. 네. 다음 총선 못 네. 나가게 만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라니까요. 다 극열로 있는 거예요. 윤석열은 그런 걸 좀 깨고 검찰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노력이랄까 이미지를 만들려고 자리를 줬더니 지금은 지 기득권 보호하기 위해서 삼성이라든지 하는 우리나라의 그 기득권들이 있잖아요. 미래통합당, 조중동, 삼성, 재벌 그 검찰 권력 이것들이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한동훈 수사를 총력적으로 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울중앙지검이 이거 한동훈 구속 영장 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이미 수사심의위원회의 어떤 그 필요성은 이재용 때 깨진 거라고. 이재용이 그렇게 예를 들면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데는 정반대가 열려야죠. 이 사람은 진짜 힘도 없고 억울한 사람인데 검찰이 막무가내로 기소할 것 같아서 한 번 더 검찰한테 생각할 여지를 주는 그렇게 용도가 활용이 돼야지 이재용 검찰총장의 최측근 이런 애들이 이걸 악용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차라리 없애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한동훈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해야 되니까 저는 봅니다. 구속시켜야지. 이거는 충분히 지금 서울중앙지검 입장에서도 여론의 눈치를 볼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이럴 때 한번 버튼 눌러야 돼요. 영장 쳐. 그리고 이쯤 되면은 이동재도 정신 차려야죠. 본인한테 최고의 변호사를 붙여준다는 약속을 받았던데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세요. 혼자 독박 쓰게 생겼다니까요. 그리고 뭔가 약속받은 것 같아요. 검찰 내부에 좀 숨죽이고 있는 평검사들도 지금 정말 크게 한 목소리 낼 때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검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마저 검찰총장이 무시해버리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서 가장 크게 화내야 될 사람들이 일선에 있는 평검사들이에요. 검사들이 열심히 수사하면 뭐합니까? 이런 식으로 위에서 찍어 누르면은 내가 수사한 거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데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이 한동훈이가 나오면서 이렇게 말을 한동훈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주는 것이다. 억울하게 감옥에 가거나 공직에 쫓겨나도 끝까지 감당해내겠다. 되게 멋있는 놈이 척을 생각해보니까 한동훈이가 대선 나오겠다 야. 지금 하는 짓 보면 그렇잖아. 네. 언론 플레이의 달인인데 또 언론 뒤에 지금 숨어갖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진짜로 정치 탄압이고 수사팀이 진짜로 소설을 쓰고 있는 게 맞고 한다면 그 핸드폰 그냥 당장 내놓으세요. 우선 비밀번호 알려주시고 까보라고. 진짜 이게 정치 탄압이고 소설 쓰는 건지 당신이 잘못이 있는 건지. 아니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 그냥 이동재 고소하면 돼요. 내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이동재 혼자 난리친 거잖아. 한동훈 이야기로 치면은 그렇게 떳떳하면 이동재 고소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뭐 말이 길기는 그 혓바닥 뽑는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낼름낼름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고소해. 그럼 다 끝나는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을 해? 이동재 구속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제 구속을 결정하는 그 내용도 나왔지만 최근에는 이제 그 휴대전화를 압색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뭐 포렌식 자료를 삭제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이미 이동재는 증거인멸에 관련해서 위중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구속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건 지금 한동훈 자체가 구속 안 되려고 용을 쓴 게 바로 수사심의위원회고 윤석열이 한동훈을 구하기 위해서 용을 쓴 게 또 수사심의위원회고 수사심의위원회가 그러니까 이재용 전까지만 해도 수사심의위원회가 권고한 것을 검찰이 안 따른 적이 없답니다. 근데 지금 검찰이 기소를 못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윤석열에 관련해서도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윤석열은 이재용을 그 삼바 관련한 부분들을 갖고
기소를 하는 것이 윤석열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가 기소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지금 이것도 막 지금 멈칫멈칫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한동훈이 이제 그 상황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그거를 이재용 거는 받아들이고 한동훈 거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좀 약간 저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면에서 수사심의위원회는 그냥 언론 플레이용으로 만든 거라고 하면 중앙지검은 한동훈에 대해서 나는 이럴 땐 세게 나가야 돼요. 불구속 기소할 게 아니고요. 구속 기소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장부터 쳐야 돼. 이게 지금 이 상황이고 수사에 협조를 안 했는데 일반인 같으면 당연히 구속이지. 핸드폰 비밀번호 안 가르쳐주고 있어. 누가 봐도 사건의 얼개에서 한동훈이 피해자라고 하면 이동재 고소하는 게 맞고 계속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런 저런 이유로 한동훈은 구속영장을 쳐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고. 이게 이동재 압수수색에 대한 취소가 나왔다고 법원에서 이제 뭐 얘기들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게 없어요. 이미 다 디가우징 해서 준 거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고 그리고 당시에 압수했던 물품이 이 휴대폰하고 노트북만 있는 게 아니라 추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알파 쪽에 지금 주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뭐 취소를 하고 돌려주고 해도 뭐 큰 타격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거를 그렇게 호텔에서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때 채널A 본사는 영장이 나온 부분이에요. 그 장소를 들어갈 수 있었는데 채널A 본사 들어가려고 했더니 채널A 기자들이 막았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갔던 거예요. 못 들어가서 밖으로 불러낸 거고 채널A 측을 그리고 휴대폰을 채널A 측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 호텔에 전달받은 건데요. 물론 그것이 영장 범위를 벗어난다라고 저도 생각해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뭐 반환을 하냐 마냐에 대한 결정이 나온 것도 아니고 반환을 해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 이철 VIK 대표 지금 장경식 변호사가 지금 변호인으로 있는데요. 이분이 저기 요번 수사심의에 나가왔고요. 그런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수사팀이 증거 자료를 한동훈이나 이거 관련돼서 많은 걸 제출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법원에서 이동재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때 영장판사한테 이만큼을 보여준 거야. 이만큼을 보여줬고 그걸 보고 나서 가능하네. 그래서 영장을 발부를 해준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수사심의원에 들어갔고요. 이만큼의 자료를 갖고 있는데 확보한 자료 중에 이만큼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수사심의원에서 할 말을 수사팀은 다 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문제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상을 한 거죠. 결국 이 수사심의원회는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 때랑 똑같이 분명히 한동훈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마, 기소하지 마 이렇게 나올 거니까 결국 그건 피할 수 없다. 그러면 내 무기를 다 보여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만 보여주고 결국 그렇게 될 거면 그렇게 해라. 그리고 우리는 강행한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건도 기소 강행하고 한동훈 건도 강행하고 입장이 섰기 때문에 이걸 뭐 하나는 하고 안 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입장이 섰기 때문에 수사심의원에서 사실상 전투력을 다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분히 수사팀에서 전략을 잘 짜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그 법무부 산하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나온 권고가 뭐냐면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 비검사총장 임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 때문에 검찰이 더 많은 이 권력을 잃게 되는 상황, 권력이 남용되는 상황이잖아요. 조국 한 명 털자고 막 검사들 어마어마하게 동원돼가지고 100군데 압색하고 이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권고 아니긴 하지만 자꾸 윤석열 효과라고 생각해요. 모자란 총장 하나가 검찰들이 들고는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자란 총장 하나가 자기 측근 지키고 장모 지키려다가 결국에는 검찰이 아주 개털리고 있다고 보시면은 정확한 정답일 것 같고요. 한동훈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한동훈을 지키려고 할 게 아니라 윤석열도 마찬가지예요. 감히 네가 나를 팔아? 너 이 새끼야, 네가 내 측근이면서 그딴 짓 하면 돼? 너 이 새끼야 들어가 있어 이 새끼야 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지. 한동훈을 지키려고 하면 돼? 그 다른 나머지 2,700명의 검사들은 얼마나 개쪽 팔리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자꾸 다른 상상을 하게 하잖아요. 과연 윤석열 총장이 어떤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무리수를 던지는 걸까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을 자꾸 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그리고 이동재 기자가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디가우징하거나 포맷하기 전에 물론 다 백업 해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푸는 시점은 본인이 정말 그치. 낙동강 오리알 됐다라는 현타가 올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훌륭해. 그 현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재 구속하라.